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을 다루는, 감정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들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 또 부적응적인 그런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의 격리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제 감정을 떠올리거나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울컥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고통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근데 이 격리가 된 사람들은 스토리에 그 감정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이렇게 만드냐면 그것들을 이성적인 단계에서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해리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런 걸 쓰게 되면 감정의 어떤 부분들은 어딘가에 남아있겠죠. 그죠? 처리되지 않은 채로. 태풍이 요즘 많이 불잖아요. 이 태풍이 부는데 태풍이 왜 그렇게 초강력 태풍이 됐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다의 온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후위기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죠. 바다의 온도가 높아져 있으면 그 높은 온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태풍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감정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뜨거워진 상태로 살면 이것들이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정의 격리는 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씩 생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감정을 처리하지 않는 채로 놔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를 올려가지고 뭔가 태풍이 불 때 그 에너지가 팍 빠져나오는 것처럼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또 어떤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신체화라는 게 있어요. 신체화.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부적응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응적인,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신체화라는 게 있는데 이 신체화는 뭐냐면은 심리적인 우울감, 불안감,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을 이게 정신적으로 느껴서 그것들을 나누면 그게 또 이제 이게 성숙한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참 잘 드는데 내가 이제 오늘 이 일이 끝나고 시댁에 모임이 있다. 아니면 우리 직장에 회식이 있다. 그런데 너무 그 회식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거기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받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회식 자리에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을 못 하더라도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부장님 제가 좀 회식 자리에 가기가 힘든데 이제 좀 빠져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그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처리 과정이에요. 근데 이 처리 과정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고 우리는 그걸 처리해 나가면서 점점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점점 인간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생각해봐요. 내가 부장님 회식 자리에 좀 못 나갈 것 같으면 부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못 나가? 그럼 또 거기서 또 뭐라고 해야 되고 부장이 그러면 싫어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냐면 체해버리는 거예요. 회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체해가지고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넘어오고 막 어지럽고 식은땀 나요. 그러면은
부장님, 제가요, 체해가지고 지금 막 식은땀이 나고 막 토해요. 그러면 어때요, 부장이? 그래? 아이고, 어떡하냐. 아유, 뭐 우리 회식인데, 너 그럼 회식 못하겠네. 부장이 되려 미안해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이런 게 바로 신체화예요. 그래서 한번 신체화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계속 신체화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미성숙해져요. 왜 미성숙해지냐면 첫째, 이 신체화는 내 불편한 이 감정을 스스로 이렇게 속에서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식을 못하면 점점 못하게 되면 미성숙하게 되거든요. 아니, 나는 우리 부 사람들 다 좋아. 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아니야. 나 갈등이 없어. 나는 다 잘해. 나하고 다 사이좋아. 난 참 사람들하고 싸우질 않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싸우질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불편감이나 이 힘든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다만 체할 뿐이야. 배가 아플 뿐이야. 그래서 그냥 나는 정말 우리 부 사람들하고 다 회식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이렇게 체해가지고 내가 그 회식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신체화를 쓰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체화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저게 지금 가기 싫어서 그러는데 자기만 모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엄마, 나 이번 주에 시골 갈까 그러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안 와도 돼. 너 피곤한데 오지 마.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안 가려고 그러면 아유, 이번 주는 쉬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 와요. 언니, 엄마가 요즘 그렇게 다리가 많이 아프다네. 막 다리가 너무 쑤셔가지고 꼼짝을 못한대. 이번 주말에 내려가 봐야 되겠어. 이런 것도 신체화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이 든 어르신들이 알거든요. 애들이 힘들고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실은 너희들 피곤하지 않게 오지 마라. 그런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안 내려갈 수가 없어. 이렇게 신체화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간, 가족 간에도 이렇게 그 짜증을 낼 때 내가 이게 힘들었어. 내가 이래서 서운했어. 내가 이래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체화를 많이 쓰신 분들은 자기가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막 아프다고 짜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뭔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당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아프다고 하고 또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 기분 나쁜 건 어떤 둘 사이에 존재하고 그래서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모두 신체화를 좀 써요. 쓰는데 이 신체화 쓰는 게 계속 버릇이 되면 되게 관계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신체화를 계속 쓰면은 꼬인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신체화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이게 압박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받아주는 사람, 받아주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거절하고 막 뭐라고 압박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체화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뭐가 있냐면 합리화라는 것도 있죠. 합리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잘리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되게 힘든 일인데 막 이 실망감과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 조금 그 파도가 좀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고 좀 견딜만 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안 그래도 이 직장하고는 적성이 전혀 안 맞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맞았어. 나도 이렇게 오래 있고 싶진 않았거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내가 잘렸어. 여기서 약간은 이제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합리화라는 게 너무 많이 쓰면 그러기는 하지만 종종 우리가 이런 걸 씀으로써 이게 막 엄청난 좌절, 막 뚝 떨어지는 고통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외현화가 있어요. 외현화. 외현화. 그 외현화는 어떤 거냐면 나의 내적인 문제를 이렇게 외부의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라는 말, 핑계하고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잘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신체하고 아주 좀 약간 비슷한데 그 틀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가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내 얼굴이 삐뚤어졌어. 그래서 내가 얼굴만 아니면 부자유할 게 없는데 얼굴이 이렇게 좀 삐뚤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는데 걸리고 항상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이 허리에서 골반 내려가는 뼈가 삐뚤어져 있어.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여.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고치려고, 제가 그거 고치려고 그 1,000만 원 들여서 뭐 도수치료 받고 뭐 교정 받는다는 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자기 인생에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마치 그 골반이 삐뚤어진 것만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외현화, 일종의 외현화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좀 떳떳하지를 못해. 떳떳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직장이 좀 그렇잖아. 좀 대기업이고 번듯하면 좋은데 직장이 조금 그래서 좀 창피해. 근데 조금 개연성이 있잖아요. 직장이 좋은 데 있으면 좀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닌 분들도 계속 고통스러워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동네에서 살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응? 이 후진 동네에 살아가지고, 근데 진짜 조금 창피해. 응? 그것만 아니면 내가 나도 떳떳하게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실은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는 내 낮은 자존감인데, 내가 자존감이 낮아. 왜 이렇게 난 자존감이 낮지? 이렇게 인식을 하면 더 성숙한 거고요. 이렇게 외현화 시키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걸어놔요, 자기를.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상하지는 않을 텐데. 또 뭐 내가 그 직업을 가졌더라면.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분들 다 만나봤거든요. 좋은 대학 나와도 자존감이 낮으면요 아무 유료가 안 돼요. 좋은 직업, 뭐 보통 말하는 뭐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낮은 자존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존감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숙제이지, 그거를 그 어떤 것이 해결되면 그게 다 해결돼, 이런 거는 뭐 드물다고 봐야 돼요. 뭐 그게 됐어, 내가 그래서 그 대학을 갔어. 그러면 그 대학을 가면 모르겠어요. 한 석 달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부의 어떤 부분은 좀 안정감을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외현화라고 해요. 그것만 좋아지면 나는 자기의 내면의 어떤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 내 느낌, 나에 대한 어떤 수치심, 이런 감정들을 외부의 어떤 것에 걸어놓고 그것이 괜찮아지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을 뭐 부분적으로 감소를 잠깐은 시키겠지만은 결국은 그걸 직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주지화, 지식화,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수용받지 못하고 느낌을 말해서 좋은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 느낌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느낌을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느낌을 전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면 설명을 하고 생각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건 되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사고가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럴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럼 또 설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느끼면 되거든요. 아, 참 불안했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느낌을 말한다는 게 본인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느낌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느낌을 말하면 뭔가 수치스럽고 뭔가 이렇게 그 던져지는 느낌? 뭔가 이렇게 그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떤 가면을 뭐 옷을 벗는 느낌? 이런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죠. 자기가 잘 감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 뭐 외현화, 신체화, 합리화, 지식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것들을 항상 설명하지만 우리 모두가 써요. 쓰는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감정을 처리하는 방어기제 몇 가지를 더 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방어기제를 또는 성숙한 방향으로 우리의 감정을 적응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